이야기를 조금 더 여쭤보자면은 네. 지금 우리 뭐 계엄 역사나 이런 거는 채널에도 설명을 많이 해주셨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좀 끔찍한 게 선생님 네. 놀라셨겠지만은 하나하나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주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노상원 수첩 관련한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근데 네. 그 안에 있던 내용이 뭐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고 이것도 문제지만은 장기 집권, 뭐 삼선을 위한 개헌 그리고 뭐 후계자 관련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네. 요거 좀 보고 어떠셨는지. 아 이건 정치인데, 그렇죠? 노사원 수첩인데 네. 이거는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이야기. 역사랑 조금 그러면은 박정희도 이제 장기 집권을 했고 요런 거랑 그렇게 엮어가지고 치면 이야기하면.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면서 48년 재헌 국회, 네. 헌법이 만들어진 국회에서 이승만이 간접 선출되면서 우리도 4년 중임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왜 4년 중임제였냐? 미국을 본따서 그랬죠. 그래서 우리 4년 중임제가 두 번 있었는데 이승만이 4년 중임제가 있었고 박정희가 5차 개헌 1962년에 그걸 하면서 4년 중임제예요. 근데 이승만이 4년 중임제를 어떻게 했겠냐? 1954년에 두 번째 개헌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이 다 해서 9번이 고쳐지는데 걸레헌법, 누더기 헌법이라고요. 워낙 많이 고쳐지다 보니까 권력자들에 의해서. 네. 근데 두 번째 개헌이었던 54년에 2차 개헌 때 4.4 오입 개헌이라고 들어봤죠. 아 그거 이거 반올림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아 맞아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중임의 제한을 철폐하자. 4년 중임제인데 초대 대통령만 4년 중임의 제한을 철폐하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욕 한 번만 해도 돼요? 네, 오케이. 초대 대통령만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자. 그거 맞아요. 저 기억납니다. 이런 개헌을 한 건데 네. 당시 이제 국회의원 숫자가 203명이었고 표결에 응한 그럼 203명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결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저는 좀 천재다 보니까 135.333이 나와요. 5.333. 예, 그럼 135.333이 나오는데 가결 정족수가 136표. 근데 역사 재밌으려고 몇 표나 할게요. 135표가 나와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승만 쪽은 죽으려고 하는데 이때 서울대 수학과 교수가 이상한 말을 한단 말이죠. 야, 0.3이 어떻게 반올림이 돼? 0.3은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5 이상이면 세워 한 사람으로 5입. 4 이하면 죽여. 죽을 사자 4. 그래서 4 5입에서 135표를 가결 때려버린단 말이죠. 네. 이러면서 4년 중임제가 깨져요. 이승만 때. 박정희는 63년 대선에서 대통령이 됐고 67년에서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럼 71년에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69년에 삼성계를 날치기 통과를 시켜요. 71년 대선에 또 나오려고. 근데 당시 날치기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국회의사당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천막농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몰래 당시 국회의사당에 별관로 갑니다. 네. 여당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네. 별관로 가가지고 국회의장이 의사 지휘봉을 안 가지고 와요. 뭔가로 땅땅땅 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별관에서 여당 국회의원들만 모였는데 뭔가를 쳐야 되는데 두 가지 설인데 이 두 가지 설 중에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 네. 한 가지 설로는 어떤 국회의원이 구두를 벗어줬다는 설이 있고, 의사봉이 없어서. 네, 의사봉이 없어가지고 설입니다. 또 다른 설로는 잿더리를 줬다는 설이 있는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버리는 게 삼성 개헌이었어요. 날치기 통과죠. 네. 대신 박정희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야, 이승만의 삼성 개헌은 종신 총통제였지만 나는 딱 4년만 더 하는 삼성 개헌이니까 얼마나 양심적이냐. 박정희가. 그래 놓고 이제 야당 국회의원들이 막 울 거 아닙니까? 이런 법이 어딨냐. 어떻게 국회의사당을 나가서 별관에서 너희끼리 표결을 할 수 있냐. 그래서 당시 여당 국회의원들이 조금 미안하니까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시민당 국회의원들에게 알았어, 미안해, 법을 하나 만들어줄게. 어떤 법이라도 국회의사당 밖에서는 통과될 수 없다는 입법 발의가 하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사당 안에서는 그 난리 부르스가 쳐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여간 우리 그 4년 중임제는 독재자 이승만과 박정희에 의해 깨졌다. 근데 또 다른 독재자 윤석열이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4년 중임제를 참 개헌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코믹스럽다. 롤 모델이 박정희였을까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참 요즘 보면 외모가 히틀러 닮았다는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근데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승만도 공과가 있죠. 박정희도 공이 있고 과가 있죠. 네. 박정희 같은 경우는 경제개발에서 공을 더 크게 보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경제개발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경제 여러 가지 문제점, 뭐 정경유착, 지역격차, 도농격차, 뭐 재벌, 관치금융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찌 되었든지 간에 70년대 중화학공업을 육성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기반을 닦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니까 공과 중에
물론 그렇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박정희의 경제 개발이 박정희 개인만의 공은 아니고 당시 기본적으로 노동자들, 농민들, 그렇죠. 우리 그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 국민성,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일궈낸 경제 개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근데 공과가 있는데 전두환도 과가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실제로 공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일단 학살자고 개새끼예요. 네. 사람이 아닌데. 그건 깔고 굳이 따지면 내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얼마 전에 차 타고 가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했던 이야기 해도 괜찮아요? 차라리 박정희보다 전두환이 낫다? 이미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박정희 신격화를 벗겨야 된다는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그냥 코믹스러운 이야기니까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까지 우리 대통령들은 이승만도 그랬고 박정희도 그랬고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임기를 지킨 새끼가 한 놈이 없어요. 근데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임기를 지켜낸 최초의 대통령이 전두환이에요. 그래요? 지가 7년 단임제로 개헌을 해놓고 그 7년 단임을 지켜낸, 그래서 이순자 여사가 그랬다면서요. 우리 남편은 한국 민주주의 아버지다. 그런 측면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굳이 경제를 이야기하자면 물론 3조 호황이라는 약간의 좀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그 문어발식 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을 해서 계열사들 거느리고 그럴 때 기업 통폐합을 해가지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불어넣은 것도 전두환이고, 또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정권 때는 물가 상승률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전두환이 딱 권력 잡자마자 물가 안정, 뭐 버스 임금 동결, 그래서 물가도 좀 안정된 측면도 있었고. 고향이 광주입니다. 제가 지금 전두환을 박정희 잘했다는 게 깔고 아니라 가셨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박정희보다는 전두환이 잘한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서 무역 수지가 70년대까지 아무리 우리가 중화학 공업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적자였다. 근데 무역 수지 흑자로 전환된 것도 전두환이다. 그래서 경제도 차라리 박정희보다는 전두환이 낫고, 교육, 기본적으로 교육도 우리가 학생운동 탄압했던 전두환이 교육을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박정희 정권의 그 봉고사 체제에서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가 있었는지, 대학이 자율권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박정희 아들 딸이 대학을 참 조심스럽긴 해요. 아들이 육사를 갖고 딸이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갔다는 이야기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이제 전두환은 굉장히 과목을 깔아버렸죠. 학력고사라고 해가지고 국영수 문과 이과 비중이 다르고, 그 다음에 뭐 국사라든지 윤리는 문이과생 다 필수로 했고, 문과생은 사회 2개 과학 하나, 이과생은 과학 2개 사회 하나, 그리고 뭐 체력장도 봐야 되고 제2외고도 해야 되고, 학생들이 공부 부담이 큰 것 같지만 그렇게 학력고사 체제로 딱 깔아놓고 전두환이 한마디 하죠. 과외 금지.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 김매다가 모내기 하다가 서울대학교 간 친구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을 보면 가면 갈수록 서울의 파락군 아이들만 좋은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측면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정말 이런 게 잘못된 건데, 그런 걸 보면 차라리 전두환이 박정희보다 잘했다는 이야기, 그만큼 박정희 신격화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똥과 설사 예. 중에 뭐가 낫냐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그나마 똥이 덜 묽어서 그나마 낫지 않냐.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나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으니까 중간중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네, 잘했죠? 나 오늘 실수한 것 같네. 아니야, 실수 아니야.